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 증여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부담해 줬을 때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쩔 때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어쩔 때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은 이건 어느 누구도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재산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증여재산을 받는 자, 이 사람을 이제 수중자라고 그러는데 수중자가 부담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증여세는 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같으면 증여세 부담을 안 해야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소득세가 부과됐을 때는 증여세 과세를 안 한 것이 맞고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그 부담하는 경우가 주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뭐가 있냐고 그러면 상정법 45조 3부터 45조 5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일감을 몰아주기, 요즘 일감 몰아주기 우리 유튜브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 세법적인 용어로는 이제 특수관계와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감 떼어주기. 일감 떼어주기는 세법 용어로 보면 특수관계자로, 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증여 의제, 이익의 증여 의제. 이렇게 아주 규정상 제목이 좀 길지요. 그 다음에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도 부과되고 증여세도 부과되고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당연 연대납세 의무라고 제가 늘 우리 전문가들에게도 강의를 할 때도 주로 이 용어를 저만 쓰는 용어예요, 실은. 왜 당연 연대납세 의무라고 했냐 그러면 이것은 제2차 의무 지정 통지와 무관하게 이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줘도 증여세가 부담이 안 되는 경우예요. 제2차 증여재산 가액이 과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고 그러면 이 수중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러니까 수중자가 거주자가 아니고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 이건 국적 개념이 아니고요. 183일 이상 통상 체제하는 소재지국을 그 소재지국 거기를 거주자라고 그래요. 만약에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제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보겠죠. 근데 주로 외국에 183일 이상이 있으면서 거기서 직장이라든가 생계라든가 영위하는 가족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비거주자죠. 그러니까 이런 비거주자, 특히 캐나다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나 손자, 손녀, 거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결혼해서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비거주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부담을 해줘도 이럴 때는 당연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2차 증여세 과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 증여재산. 명의신탁 증여재산은 이것은 이제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위탁자, 그러니까 실소유자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당연 연대납세 의무 이런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 그랬을 때는 이거 증여세 과세를 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소유자인 위탁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를 해줘도
제4증여 증여세 과세를 받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자가 수증자, 이런 경우, 이번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액을 대납을 대신 해줬다. 그럼 제4증여, 제4증여 증여에 해당돼서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세 대신 납부해 준 거에 대해서 증여세가 또 붙는다는 거예요. 또 붙고 나서 1차 증여세를 내고 그것도 또 1차 증여세를 또 증여자가 내줬다. 그래서 2차 증여세가 나왔다. 그러면 그 2차 증여세도 또 증여세가 또 붙는 거예요. 10년 이내에 제4 증여로 봐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가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묶고 계속 증여세가 과세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내가 15억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가 그 증여세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까지 같이 주겠다. 그럴 때는 그런 것이 일반 증여다. 그럴 때는 그룹수업 산이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 15억 토지와 증여세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같이 증여를 했을 때 그러면 현찰 얼마를 포함해서 토지 15억을 증여를 하면 한 번에 증여세까지 내주는 증여를 완성시킬 것인가. 이건 이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서 이렇게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방정식 풀어가지고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거 2번이 아닌 경우에 만약에 이제 수증자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증여세를 못 내면 증여자에게 지천납세 의무 통지를 보내거든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 의무 통지를 보내거든요. 그랬을 때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해주면서 동그라미 2번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를 제4증여 과세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를 통지를 받고 과세당으로부터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 통지를 증여자가 받고 내주는 것은 그럴 때는 제4증여 합산 과세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4증여 그러니까 증여세를 연대납세 의무 통지를 받고 그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준다. 이럴 때도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증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반드시 그 수증자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것까지 납부세까지 감안해서 증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